89세 어머니와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 각서를 써주세요. 이 아파트는 저희 몫이라고요. 90세 어머니 앞에서 막내 며느리가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운 김순자 여사.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모은 재산. 하지만 자식들의 관심은 오직 그 재산뿐이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김순자 여사, 올해 89세. 50여 년 전 35의 나이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로 2명의 작은 처가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여사는 자녀들의 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셋 데리고 어떻게 살아?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아파트 청소.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주먹밥 하나를 셋이 나눠 먹던 시절. 겨울에도 연탄 한 장 아껴가며 살았던 그 시절. 하지만 순자 씨는 절대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딸 영희는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엄마, 등록금 때문에 못 다니겠어요. 아니다. 넌 꼭 대학 나와야 해. 순자 씨는 밤늦게까지 더 일했습니다. 둘째 딸 미정이는 전문대를 보냈습니다. 둘째 딸 미정이는 특히나 손이 많이 갔습니다. 공부는 싫다는 것을 전문대까지 졸업했지만 결혼할 때도 전세금을 대줬습니다. 엄마, 전세금 없으면 시집 못 가요. 알았어. 엄마가 마련해 줄게. 세 자녀 중에 가장 어리광도 많고 도움도 많이 받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모아둔 돈이 있다. 그렇게 순자 씨가 10년간 모은 돈 3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순자 씨는 허름한 빌라를 샀습니다. 이제 내 집이 생겼구나.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70대에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더 매입했습니다. 월세로 들어오는 200만 원. 그것이 노후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80대에 둘째 딸 미정이 부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엄마, 이번에 꼭 성공할 거예요. 1년 안에 갚을게요. 순자 씨는 노후 자금을 털어서 딸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80세가 넘자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둘째 딸 미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전화할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남편 사업이 안 돼서 빚만 늘어나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겠고 엄마, 나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엄마가 생활비라도 좀 보태줄까? 엄마, 미안해. 근데 진짜 살기 힘들어. 그렇게 순자 씨는 매달 50만 원씩 막내딸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미정이의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큰일 났어. 딸아이가 유학 가고 싶대. 유학? 그건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엄마가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요. 뭐? 담보대출?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나만 힘들게 살아요. 언니는 잘 사는데. 엄마가 나한테만 박해요. 미정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요즘 우울증 약 먹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다 엄마가 나한테 무관심해서 그래요. 미정아, 엄마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고 있잖니. 고작 50만 원으로 뭘 하라고요? 나 진짜 죽고 싶어요.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미정이의 전화는 더 잦아졌습니다. 엄마, 아들 학원비 30만 원만. 엄마, 병원비 20만 원만. 엄마, 이번엔 자동차 보험료가. 항상 힘들어 죽겠다. 우울증 생겼다. 엄마만 믿는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는 큰 소리로 울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제 안 되겠어요. 남편이 사업 망해서 집까지 빼앗길 것 같아요. 엄마 아파트나 상가 건물 중 하나만 제 명의로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아요. 미정아, 그건 안 돼.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 엄마는 이미 90을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더 사실 건데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이는 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자기는 집도 두 채나 있으면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해. 큰딸 영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나는 뭐 받은 게 있어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 다 싸들고 가는 것보다 미리 나눠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처음에는 큰딸 영희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재산 정리를 좀 하셔야 해요. 재산 정리? 내가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몇 달 후 영희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상가 건물은 제가 관리할게요.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놓으시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내야 하고 복잡하잖아요. 지금 미리 증여하시는 게 나아요. 둘째 딸 미정이도 가세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다들 싸우는 것보다 지금 나눠주시는 게 낫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제 딸이 시집 갈 때 집 한 채 사줘야 하는데 가장 심했던 건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파트 평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10억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가까이서 어머님 모시잖아요. 이 아파트는 저희 몫이라고 각서를 써주세요.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각서까지 써달라고? 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해요. 미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달에 집을 빼야 해요. 사위, 그건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사람인데. 미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 약도 소용없고 매일 악몽 꾸고 엄마가 나 좀 살려줘요. 순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엄마도 살아야 하잖니. 엄마는 연금도 나오고 월세도 받잖아요. 나는 당장 내일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엄마, 자식이 죽는 걸 보고 싶어요? 그때 미정이가 꺼낸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만약 나한테 뭔 일 생기면 그건 엄마 책임이에요. 내가 극단적 선택하면 그건 엄마가 날 버린 거예요. 순자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아,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라.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예요. 나 요즘 옥상에만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래도 엄마는 돈이 더 중요해요? 다음 날 미정이는 큰딸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나 진짜 못 살겠어. 엄마한테 같이 말해줘. 미정아, 그래도 엄마 재산을 다 달라는 건 언니는 좋겠네. 대학도 나왔고 남편도 안정적이고 나는 엄마가 뭘 해줬는데? 미정아,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전세금도 주셨잖아. 사업 자금도 5천만 원이나 주셨고 그거 받은 지가 몇 년인데 이자라도 쳐주셨어요? 언니는 대학 등록금만 얼만데 몇 천만 원 받은 거잖아. 미정이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급기야 미정이는 어머니 집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요. 나 죽고 싶어요. 이웃들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어머, 저 집 딸이 왜 저래? 어머니가 딸을 내쫓으셨나 봐. 순자 씨는 창문 너머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주면 끝이 없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미정이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90살 엄마 10억 재산 있으면서 죽어가는 딸 외면. 자식보다 돈이 중요한 어머니. 댓글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너무하네요. 재산 있으면서 자식 안 도와주는 건 잘못이죠. 하지만 냉정한 댓글도 많았습니다. 60을 바라보는데 아직도 부모 돈 바라는 게 맞아요? 사업 망한 건 본인 책임 아닌가요? 죽겠다고 협박하는 건 폐륜 아닌가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던 날들. 손이 튼 상태로 설거지하던 식당. 무릎이 아파도 참으며 닦았던 아파트 복도. 그 모든 게 자식들을 위해서였는데. 특히 둘째 딸 미정이.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병원비만 얼마나 썼는지.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해서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결혼할 때도 이 남자 아니면 죽겠다며 울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허락했습니다. 사업 자금 5천만 원도 노후 자금을 털어서 줬습니다.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엄마. 그때 미정이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 힘들어 죽겠어요. 엄마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엄마는 돈이 더 중요해요? 매번 우울증, 죽고 싶다는 말로 협박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재산을 받기 위한 연극일까요?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 영자 씨와 차를 마시며 하소연했습니다. 영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야,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야. 60대가 다 된 사람이 아직도 부모 재산 바라고 있으면 그건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의존성만 키우는 거지. 그래도 내 딸인데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힘든 척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미정이는 내 죄책감을 이용하고 있어. 죽고 싶다는 말로 엄마를 협박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폐륜이야. 영자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미정이를 도와주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더 큰 의존만 만들어질까? 순자 씨는 노트를 꺼내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에게 준 것들. 결혼 전세금 3천만 원. 사업 자금 5천만 원. 매달 생활비 50만 원 12개월 3년 1,800만 원. 기타 급전 약 1,000만 원. 총 1억 800만 원. 그런데 미정이는 여전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말합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줘도 부족한 거구나. 끝이 없어. 다음 날 순자 씨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님, 제 딸이 자꾸 죽고 싶다고 협박을 해요. 제가 재산을 안 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고. 상담사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머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하다면 SNS에 글을 올릴 여유가 있을까요? 정확하십니다. 진짜 위기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하지 SNS로 여론을 동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서적 협박이에요. 상담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굴복하시면 따님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요구할 거예요. 어머님도 따님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확한 경계를 세우세요.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은 불가능하다. 대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얘들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미정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나 살려주시려고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 씨는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각각 50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열어봐라. 이게 다예요?
농담이죠? 큰딸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한테 줄 건 그게 마지막이다. 미정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 죽으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 거예요. 내일 당장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위험하다면 엄마가 신고할게.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해서 정신과 응급 입원시킬 수도 있어. 그게 진짜 널 살리는 거니까. 미정이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건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니. 그럼 엄마가 전문가한테 도움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만약 그게 엄마를 협박하려는 거였다면 순자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엄마를 죽이는 거야.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아파트는요? 상가 건물은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거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가까이서 모셨는데. 모셨다고? 너희가 나를 뭘 어떻게 모셨니? 순자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명절 때마다 찾아뵀잖아요. 명절에 밥 얻어먹으러 온 거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잖니.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하면 바빠서 못 간다고 했고, 엄마가 심심하다고 하면 각자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았지. 그러다가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번개같이 달려왔어.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서 써달라고?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부터 챙기려고? 너희가 진짜 원한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 재산이었구나. 너희 아버지하고 이혼했을 때 난 죽고 싶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너희가 있어서 버텼다. 너희 얼굴 보면서 힘을 냈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 너희가 엄마 사랑해요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나한텐 전부였어. 그런데 지금 너희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도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죽고 싶은 심정인데 내 재산이 얼마나 되나 계산하고 있구나.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살 거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엄마 재산 기대하지 말고.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순자 씨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 할머니, 오늘은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다른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매달 100만 원씩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이 밥 먹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센터 아이들이 순자 할머니를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 100점 받았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최고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1년 후 큰딸 영희가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두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창문 너머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니? 너무 늦었구나. 순자 씨는 조용히 커튼을 내렸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부모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